스마트카드, OS 이런 단어를 인터넷에서 치고 관련된 회사 이름, 은행들 그래서 주소 갖고 그냥 가서 내가 어디 전시회 하는데 마이클린한테 꼭 여기로 방문해달라 해서 왔는데 카드 디비전에 마이클린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뭐 마이클을 찾아요. 마이클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카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것도 묻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우리 회사도 소개하고 저희한테요. IMF 터지나니까 장점도 있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무실 없는 건 굉장히 싸게 했거든요. 제가 원래 전자화폐를 쓰려고 했었는데 전자화폐가 금융기관들이 발행을 했는데 그 당시 금융기관들이 전부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자화폐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변형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죠. 그게 이제 결국은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나서 시장에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시장의 반응이 맹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은 자바 베이스로 개방형 라이트 버전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제가 듣고서 싱가포르를 날라가서 기자 싱가포르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3개월 안에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와서 그 연구소하고 3개월 동안 검색하면서 그걸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서 혼합프라이즈를 처음으로 알리게 되고 매출이 한 10년 동안 500만 마리를 했던 것 같아요. 출장을 나면 호텔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3박 4일 출장 가면 다 비행기 하는 2박 3일이면 다 보는 거죠. 소프트웨어만 세계적인 기업하고 정리하죠.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제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먼저 행동하고, 제가 먼저 고생하고, 제가 먼저 안간기를 갖고, 어떤 도전에 제가 피하지 않고, 그걸 늘 따라오는 거, 그런 것이 저희 리더십이라는 리더십이고, 나이, 연령 확보를, 상대의 관심을 동일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는 거죠. 여자하고 고착을 두는 거 여자도 동일한 모든 부분에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코나의 IR을 맡고 있는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님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코나의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하여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하는 1분기 회사 경영 실적
시작과 재무 성과는 투자자분들을 위해 내부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작성될 것으로 내부 감사의 최종 감사 과정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아이 201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조정희 대표사님께서 1분기 실적 발표와 신규 사업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질문은 그 시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말씀드리지만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무 데이터를 요구하시기보다는 비즈니스 큰 그림과 편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하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이 설명회 후에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신 조정희 부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아이 대표이사 조정희입니다. 네, 오늘 2015년도 1분기 경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아이는 두 가지, 두 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저희 프로덕트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금융, 통신, 그 다음에 공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큐어 엘리먼트 모듈에 대한 비즈니스입니다. 또 한 트랙이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플랫폼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플랫폼 사업이 두 가지 또 하나의 사업 방향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의 주요 유념해 두셔야 될 사항은 1분기 실적부터 플랫폼의 매출 실적과 매출 실적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15년도 매출액은 659억을 1분기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42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2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00%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주요 영업이익이 많이 났던 주요 이유는 저희가 해외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20% 이상을 유지했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 1분기 이후에 영업 부문의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쪽의 실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분기에 조금씩 하락해서 2014년도 1사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직을 정비해서 다시 영업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 인해가지고 쭉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2014년도 2사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다시 복원되면서 2015년도 1사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과거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원래 타겟했던 영업이익률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앞으로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을 보면 이제 부문별 매출을 보면 국내하고 해외를 나눠서 보면 국내가 원래 206억을 계획했었는데 201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는 302억을 했는데 45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여전히 미주하고 중국 시장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다른 EMA, 그러니까 중동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 사업의 매출 구조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또 매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새로운 이제 제품들이 이제 스마트락이라든가 보안 디바이스라든가 또 한 가지 그 보안 인증 모듈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매출이 가시화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쪽에는 영업이익률이 기존 사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또 영업이익률에서는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매출 목표를 2,800억에 영업이익 400억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1분기 실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이 가이던스에 대한 조정이 상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쪽에서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플랫폼에 저희가 매출 100억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계약금 기준으로 이미 30억 이상 했고, 또 이 중에 지금 중국의 핀텍 플랫폼 조만간 계약이 발표될 건데, 그거도 이제 일정 금액 받고 계속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이던스 2,800에 400억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는 저희가 상향 조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분기 실적을 보면 저희 회사가 창업 이래 제일 좋은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은 실적을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적을 분석해보면 미국 중국 사업이 저희가 메이저 모든 은행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미국도 체이스 은행에 들어갔고 체이스 은행을 마지막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은행이 다 들어가 있고 중국의 주요 은행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억 개 이상씩 이 나라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이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이 나라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중국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들과 저희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시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했던 핀텍 플랫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PK 기반의 인증 플랫폼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들이 매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 실적들이 가시화되면 과거에는 그 투자에서 다 비용으로 냈던 것들이 이제 이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 회사 전체적인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영업마진 20%대를 타겟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금년 1사분기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지속적으로 2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사업 전략 방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개발적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휴대폰의 모바일 결제 시장에 오니까 금융의 칩카드 시장이 이제 축소될 거다. 따라서 코나의 성장 동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활성화되면 모바일 결제 시장에 들어가는 시큐어 엘리먼트 칩도 저희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면 거기에 대한 시큐어 엘리먼트 결제 시장이 저희 칩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은행이 고객들한테 카드를 페어로 반드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칩카드 시장이 줄어드는 게 전혀 없다. 실제 국내에서도 칩카드 시장이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많이 모바일 시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IoT 인터넷, 사물 인터넷 시장인데요. 사물 모든 기기마다 앞으로는 시큐어 엘리먼트 칩이 장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저희 비즈니스고 이미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시큐어 엘리먼트를 좀 개발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IoT 디바이스에 장착되는 그 비즈니스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들어가면 그 사물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핀텍 플랫폼을 많이 얘기하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비대면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인증을 어떻게 편하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화두고요. 그 다음에 금융 거래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두 가지 이슈인데요.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모든 해결책에 저희 플랫폼 테크놀로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IoT 시대에 저희 비즈니스 사업 영역이 굉장히 지금부터 한 10배 정도는 저는 확대되고 봅니다. 과거의 IT 비즈니스는 사람의 통신이었으면은 앞으로 비즈니스는 사물이 다 들어가, 사람 플러스 사물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보다 사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계산해 봤을 때도 그냥 앞으로 시장이 5년 내에 10배 이상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oT 디바이스에 어떻게 저희 시큐어 엘리먼트 플랫폼과 인증 플랫폼을 탑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피도라든가 국제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제품 개발을 다 완료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L사하고 L그룹하고 ABN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에 ABN 디바이스가 있는데 드라이버가 운전자가 차키를 열 때 이 사람이 허락받은 사람인지 누군가가 인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키에도 인증 모듈이 들어가야 되고 ABN 디바이스에도 인증 서버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MOM을 체결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만간 ABN 솔루션을 발표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기기나 사물 기기에는 보안 인증, 시큐어 엘리먼트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나의 아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저희 코나이가 디바이스만 하는 거 아니라 그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지난 3년간 투자해왔기 때문에 그런 테크놀로지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발전될 거고 그게 매출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방향대로 코나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5개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나 페이먼트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두형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개인 사물 인증 플랫폼이고, 핀텍 플랫폼이고, DUC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플랫폼을 저희가 금년도에 개발 완료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나페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는 여러분들이 굳이 다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의 특징이 EMV, 그러니까 국제 표준인 EMV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에 대한 모든 기술 사용은 애플페이하고 거의 95% 유사합니다. 애플페이도 똑같은 컨셉으로 페이먼트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단지 애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SE를 인베디드 SE를 썼고, 저희는 팝 SE하고 인베디드 SE 두 가지가 다 지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HC라고 해서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을 또 소프트 SE를 지원하는 거. 요 인베디드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방법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 바이오메트릭을 통해서 개인 인증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는 카드 인증을 통해서 하는 두 가지가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페이먼트 플랫폼은 저희가 지금 중국에 지금 이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주에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미 계약해서 수술 리리스가 되면 중국에서도 이슈어의 이제 CUP, 그러니까 중국의 은행카드 이슈어들이 이 플랫폼에 붙어서 코나페이를 발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두행카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카드 SE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탑재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행 플랫폼은 이미 신한카드하고 국내에서 파일럿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이 두행 플랫폼을 좀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이제 되면은 카드사들이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호나이 카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은 이제 TSM 기술이라고 있는데 TSM에 대한 저희가 솔루션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능합니다. 이 PKI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바일 시대에서의 모든 iOS 디바이스의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바일 시대에서의 핀텍 플랫폼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인증이고 트랜잭션 보안입니다. 따라서 호나아이가 그런 PKI 플랫폼 기반 기술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인증서를 통한 아니면 또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한 본인항의 서비스들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PKI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핀텍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DUC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고유 영역이 URCC 영역인데 URCC 영역에다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OS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심카드, 여러분들이 지금 심카드 하나에 번호 하나를 매핑했는데 다이내믹하게 심카드 하나에 여러분들이 번호를 10개 이상 소유할 수 있고 그 각 번호에 구현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르게 구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모 통신사하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서비스 계약을 진행 중이고 지금 IoT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의 UC 카드 갖고 다양한 원더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appendix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나아이가 지금 현재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프로덕트 비즈니스하고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나 플랫폼이 현재 저희 시장 환경상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기회를 저희한테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oT 시대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도 코나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방금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사업이 올해 매출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가 계약금은 저희가 원래 플랫폼 비즈니스 한 100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저 100억은 넘을 것 같고, 저 100억의 개념이 좀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지금 중국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그 코스트, 저희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기본 차지를 한 지금 $1밀리언 했고요. 100만 불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수수료 비즈니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 중국 업체가 서비스를 프로모션한 경우는 7을 그 사람들이 갖고 3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프로모션한 건 6을 우리가 갖고 4를 그 사람들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수료 비즈니스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4,000성을 저희 그 파트너하고 해서 4,000성의 그런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4,000성을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중국의 다른 성도 좀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어떤 플랫폼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는 그 플랫폼을 제공해서 장기적으로 수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금년도에 100억은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플랫폼 사업 관련된 매출액만 한 30억 정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100억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코나페이 플랫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이게 스마트 시티 사업인지 운명카드하고 또 제휴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운전카드는 기본으로 제휴가 되어 있고요. 그 페이 플랫폼에다가 그러니까 이슈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페이가 겉은 애플페이지만 이슈어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플랫폼이 제공되면 그 이슈어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카드가 이슈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 중국에는 이제 전력계랑 계량계 같은 경우 전부 다 선불카드거든요. 그 선불카드의 사업자도 하나의 이슈로 참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블러스 카드를 해가지고 중국에 그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을 예약하고 하는 트래블러스 멤버십 카드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도 역시 이 플랫폼에 그 사업자로 들어온다. 그래서 카드 하나 장 갖고 카드 SD 하나 갖고 여러 개의 금융 서비스나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종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그 주엔으로 그 납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두엔하고 또 다른 TSM이 들어가거든요. 두엔 혼합 플랫폼이 두엔의 TSM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코나페이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개인 인증 플랫폼이 다 적절하게 섞여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페이 나오면서 파이버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시점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최근에 스마트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회사에서도 지금 파이버를 준용한 PKI 기반의 어미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혹시 납품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점인지가 궁금하고요. 중국보다 국내에서도 어쨌든 사업은 끌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궁금한 건 국내에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는지, 진행은 되고 있는지. PKI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직 구체화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삼성페이에 관련해서 그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것들이 많이 지금 연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아이디도 제마토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 보안 플랫폼이나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해갖고 이제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카드 회사랑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사항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해외 시장에서는 답이 명확한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됐고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20년째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결제 시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간편결제 솔루션이 한 50가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카카오페이나 무슨 NHN,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큰 멀천트라고 하면 다 각자 자기네들이 페이를 만들어요. 규격을 다 만들고 카카오페이, 모카페이 다 규격을 만드는데요. 저는 단언하건데 그냥 하우스 솔루션, 카카오 내에서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결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범용 결제 플랫폼을 말씀드릴 때 과연 범용 결제 플랫폼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한국에 있냐 그러면 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제 플랫폼은 EMV 기술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결제 플랫폼은 시장에서 하우스 솔루션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범용 솔루션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 저희가 지난 20년간 페이먼트 인더스트리에서 종사해왔지만 그 많은 결제 수단이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범용 결제 수단이라 하면 한 국가가 공산주의, 중국처럼 강력하게 드라이브해도 통일화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EMV는 전 세계가 브랜드는 달라도 기반 기술은 다 EMV 표준에 따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EMV 기반의 플랫폼이 결국은 시장에서 사물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따라서 애플페이, 그 다음에 구글페이, 모든 해외 페이는 다 EMV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코나도 그 기반 기술 밑에서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왜 코나가
코나페이 만들어 놓고 왜 발표를 안 하냐, 서비스를 안 하냐.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EMV 기술 기반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EMV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MV 인프라가 단말기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걸 런칭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마그네틱 카드 없애고 치카드로 다 전환시켜 놓고서 여러분들이 치카드로 거래하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 하셨을 겁니다. 중국은 다 치카드로 거래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치카드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금년 7월부터 그 단말기를 보급하고 그걸 방지하겠다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전부 다 전면 개편하겠다. 그래서 뭐 카드사 보고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자금을 걷어서 인프라 전환 비용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거는 중국에다 시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디를 좀 더 보완해서 7월달에 저희가 지금 대대적으로 인프라 출시 시점에 맞춰가지고 발표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 EMV 인프라가 전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EMV 인프라가 되면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그럼 어떻게 쓰일 거냐 오프라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는 EMV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그 단말기의 스펙을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우스 솔루션은 존재하지만 범역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삼성 루페이도 결국은 아마 애플페이의 플랫폼 그 규격을 그대로 모방할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MS 지금 현재 뭐 자기 띠에다 이렇게 찍 돼가지고 MS로 그 시그널 컨버전에서 하는 루프페이 그 MWC 시연한 거는 전 세계가 EMV 인프라로 마그네틱에서 치카드 인프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 사라질 거고 중국에서는 아마 거래조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MS 거래를 다 중국 정부에서 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EMV 기반의 결제 플랫폼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보면 이건 결제 플랫폼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피더라든가 아니면 이제 세상에 이제 좀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이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트랜잭션을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바이오메트릭을 채택해서 사실 IT 업계는 바이오메트릭이 지금 뭐 엄청나게 센서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뭐 전체 그 바이오메트릭 쪽도 뭐 생체인식 쪽도 막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인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잘못 오더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말 잘못 오더된 게 PKI라고 하는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보안 기관들이 다 모여서 IS 국제규격으로 보안 플랫폼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디지털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을 가져야 된다는 그게 PKI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게 핵심 기술, 기반 기술입니다. 따라서 모든 IT 보안의 핵심은 PK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천성이 포트다 뭐다 해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 국내 문제가 되는 게 CA 기관부터 인증서를 여러분들 다 인증서 발급받았을 겁니다. 정부에서 PC에다 저장을 하게 하고 USB 메모리에다 저장하게 하는 거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해커들한테 내 인감 도장을
그냥 갖고 가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감도장, 중요한 인감도장 아마 집에다 잘 보관하거나 잘 주머니에 키핑하고 다니실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내 인감도장 누가 써도 좋습니다 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하게끔 허용해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공인인증서 기반의 그 PKI 인프라스트럭처는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공인인증서 저장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갖고 오고 하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보안에 취약하게 노출됐다는 게 문제가 되지, 사실은 인증에서는 그 PKI 기반의 공인인증서 메커니즘이 보안 토큰을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아키텍처예요. 중국은 모든 금융 거래할 때 보안 토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CQ 엘리먼트를 탑재한 보안 토큰을 통해서 공인인증서가 CQ 엘리먼트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금융 거래가 되고, 똑같은 PKI 기반인데 한국은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중국은 사회적 이슈가 전혀 안 되는 이유는 보안 토큰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불편하다고 안 갖고 다닙니다. 보안 토큰. PC에다 다 전해놓고 그냥 씁니다. 그리고 또 보안업체들이 눈 딱 감고 다 해킹해서 노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어요. 인증 서비스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PKI 기반의 보안 인증서 메커니즘이 문제되니까 대체 보안 인증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SNS로 개인 인증, SNS도 여러분도 개인 인증 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 SNS로 개인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통신사가 여러분들의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갖고 있고, 정부기관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건 IPN 인증을 통해서 이제 하고요. 근데 IPN 서버도 해킹이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됐고, 그렇지만 이제 인증 솔루션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눈으로 인증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정면으로 인증하는 거, 다양한 이제 목소리로 인증하는 거, 다양한 이제 인증 솔루션들이 나옵니다. 모든 그 인증 솔루션들은 본인이라는 인증을 하는 데는 그 해당이 되지만, 어떤 트랜잭션을 암호하고 서명하는 데는 역시 또 PKI 플랫폼 기반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사물은 어떻게 인증할 거냐 하는 게 이슈입니다. 생체가 아니고, 사물은 생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까 좀 공인인증서 보안 토큰을 안 써도 그 PC를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안 되는데, 사물은 그냥 내팽개 놓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물에는 보안 매체가 안 들어가면 그 인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있는지. 따라서 거기에 보안 매체가 아까 보안 모듈이 들어가고, 그게 보안 모듈이 들어가면 저희 코너칩이 하나씩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인증하려면 PKI 기반의 인증 메커니즘을, 디지털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도 같은 데도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사물에다가 센서를, 바이오메트릭 센서를 장착해서 단말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생체 인증도 적용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코스트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대충 보안 시큐 엘리먼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핫한 시장이 지금 어디냐? 당장 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생활하다 잘 자동차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동차에 보면 뭐 박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내비고 다 넣잖아요. ABM 모드라는 다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큐 엘리먼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 왜냐면 상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키에도 이제 다 들어가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자동차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홈 네트워크.
가정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가전기기나 이런 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 제어하고 리모트로 좀 휴대폰에서 다 제어하려면 내가 딴 도둑놈도 와서 제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권한받은 사람이 제어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상호 인증할 수 있는 인증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비즈니스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에 관련해서 지금 대기업들하고 대기업은 그런 컨셉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공을 좀 하는 걸로 해서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 사업 분야가 굉장히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가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는데 시장 환경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좀 정확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핫한 그런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면 여러 군데 어떤 경쟁 업체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코나아이가 갖는 어떤 경쟁 우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중국 내나 뭐 미국 내 쪽에서도 글로벌한 부분에서도 경쟁 업체라든가 이런 쪽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포지션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핫할수록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센 놈들이 들어오니까 시장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 시장에 들어오고 삼성이 결제 플랫폼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삼성페이 지금 그거 하는데 2조 광고거든요. 갤럭시 S2부터 시작해가지고 CQ 엘리먼트를 탑재했는데 그걸 지금 아마 몇억 개의 SE 칩을 적용했다가 사장이 된 거죠. S2, S3, S4 모듈에서 삼성페이가 전혀 활성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조 이상을 쏟아붓는데도 삼성이 그걸 성공을 못했어요. 저는 실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실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희가 대기업보다 강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페이먼트 인더스트리 이 플랫폼 시장에 20년 동안 해오면서 성공 요인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기술 트렌드도 저희가 표준 커뮤니티에 다 참여해서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보다 빨리 상업화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핫 이슈를 만드는 걸 저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갖고 있는 애플페이 자기네 휴대폰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삼성도 한계고 나머지 생성되는 모든 시장은 저희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붐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휴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휴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비자 마스터나 이런 모든 결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솔루션은 언제든지 제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장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저희 주요 경쟁자는 지금 제 말 듣던 유럽 애들이 지금 저희하고 지금 제일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업체들도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국의 업체 한 두 군데가 경쟁사로 좀 떠오르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런칭을 하고 그 사람들은 중국 시장에서 저희하고 경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국제 표준에 맞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도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의 약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글로벌 채널이 대기업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업 채널에서의 한계점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확대해 나가는 시장 규모로서는 충분히 그 성장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이제 주행카드 플랫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주행카드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는 이종 회사 간이 법적으로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서 비즈니스 타겟을 어떻게 진행하려는지랑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그 스마트 홀딩스라는 회사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좀 경쟁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최근에 이제 SE 시장 많이 크게 확대되는 거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중국 쪽 웨어러블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쪽 SE 쪽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NFC 핸드폰 많이 장착을 하고 그쪽도 이제 결제도 별로 갈 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중국 쪽의 SE 어떤 단말기에서는 어떤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주행 플랫폼이 한국에서는 이사업장 간의 하나의 카드를 공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부정적이고 저희가 주행 플랫폼을 소개했을 때 그 카드의 오너십은 한 카드사가 갖기를 원하고요. 주행 플랫폼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슈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지금 사업을 제안하는데 카드사가 한 카드에 자기네 걸 다 담고 싶으면 카드사한테 주고요. 코나 아이가 메인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카드사들이 여러 가지 증권사든가 보험사든가 이런 걸 다 우려먹어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사업 케이스에서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런 주행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솔직히 모르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TSM과 그 다음에 카드 S에 대한 플랫폼과 그 다음에 키 매니지먼트 스킨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언더스탠딩하고 아키텍처에 다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는 EMV 인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런 사업을 제대로 했을 수 있지는 저는 그거는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화웨이나 무슨 단말기 업체들이 NFC 폰을 하면서 SE를 탑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역시 디스커션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지금 NFC 폰이 그렇게 국내처럼 이렇게 맨데터리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NFC 컨트롤러만 탑재되는 거하고 SE를 탑재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FC 폰이 꼭 NFC 폰에 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SE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NFC 폰의 결제 기능이 없은 경우는 URC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걸로 봅니다. 임베디드 SE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차이나 모바일이나 차이나 텔레콤은 URC를 통해서 NFC 폰을 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차이나 텔레콤이나 차이나 모바일의 플랫폼 인증을 지금 다 했던 개발했던 이유도 중국 시장은 한국 시장은 통신사가 URCC SE로 NFC 하는 거를 임베디드 SE인 걸 막아버렸죠. 통신사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가
URC를 통해서 NFC를 핸들링하지 인베디드 SE를 통해서 SE를 핸들링하는 것은 막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통해서 URC에다가 플랫폼 하는 거를 지금 중국 시장에 하고 있고요. ESE를 중국 시장에 적용하는 거는 아까지만 IoT 디바이스들,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하는 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모바일 결제가 굉장히 이슈인데요. 삼성전자 페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삼성페이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코나에는 이제 카드 안에 들어가는 이제 SE를 칩을 IC 칩이 이제 메인 비즈니스인데, 모바일 결제로 가면은 카드를 발급받지도 않고도 이제 그 핸드폰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카드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카드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코나이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향후에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카드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절대 줄지도 않을 거고 없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아까 했지만 이 HC라는 게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이거든요. EMP 카드 OS가 하는 모든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에뮬레이션 한 겁니다. 똑같이. 근데 저희도 HC 솔루션을 하지만 금융사가 자기네들 목내놓고 신용카드를 HC로 이슈해서 저것만 갖고 상품을 내겠다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융사는 고객한테 반드시 C카드를 우선 발급하고요. 그 다음에 HC를 소프트웨어로 카드를 에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SE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C카드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난 다음에 HC를 부수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로 받아들이는 수익하고 모바일로 만약에 결제가 됐을 경우에는 결제 수단이 이원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비즈니스에서의 줄거나 이원은 없습니다. 두 개가 더 확대되는 거죠. 실제 저희가 보면 ESE 시장이나 URCSE 시장이 모바일 결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KT나 SKT에서 저희 칩을 사는 게 1.3메가 칩을 삽니다. 통신칩이. 과거에 사는 거는 64K짜리 칩이었습니다. 요거는 50센트, 30센트짜리 칩인데 지금 4불, 5불짜리 칩을 씁니다. 왜? 모바일 결제를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해야 되고 보안성을 높여야 되고 하다 보면 기능이 추가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칩카드 시장이, 금융카드 시장이 줄어면 저희는 전혀 줄지 않습니다. 카드 시장이 줄은 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장난카드 다 없애라고 금감을 해서 신용 옛날에 카드 막 찍어내는 거 신용평가 잘해가지고 카드 하기 때문에 고객이 주는 거지, 고객 베이스가 주는 거지 실제
모발로 인해서 수요가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부 이렇게 인더스트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는 이제 줄어들 것도 없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플이 해도 거기에 애플의 ESE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확대된 거고 그러면 애플페이 한다고 해가지고 애플페이를 예를 들어서 비자 마스터의 다른 이슈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이슈 한다고 해서 자기 고객들한테 치카드 저것만 이슈하고 치카드 공급 안 하는 그래야지만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은 없다. 있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모바일로 결제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결제하려고 하면 콘택리스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콘택리스로. 콘택 인프라도 안 깔려있어요. 미국은 콘택 인프라는 거의 다 깔렸는데 콘택리스 인프라는 5%만 안 깔렸어요. 따라서 이런 인프라가 콘택리스라는 인프라가 다 돼도 다 될 일은 없겠지만 다 되더라도 치카드 시장은 줄지 않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절대 줄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말씀드리고 오해가 진짜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신한금융의 김종주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몇 가지 좀 주고받으시고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1분기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아마 특수 때문에 아마 1분기에 내수 매출 200억을 기록했습니다. 금년 1분기에 200억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이게 뱅크 쪽인지 아니면 통신 쪽에서 좀 호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은 그냥 스테디하게 가고요. 금융 쪽에서 매출 단가 회복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206억인데 이제 201억 지금 저희가 달성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무슨 카드사 이렇게 정보보안 유출 때문에 굉장히 핫하면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볼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정보보호 유출 때문에 보안 이슈가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아마 보안업체 한번 사업 실적 한번 보세요. 다 엉망됐을 겁니다. 보안업체들이.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지침을 안 내주기 때문에 정부 사업 동결만 되고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보안업체들이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의 서비스 매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정부 매출에 영향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카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발급 수요는 있었지만은 금년에는 단가 차이로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수량은 줄었습니다. 작년 200억 그럴 때. 근데 단가적인 측면에서 작년에 저희가 국내 내수는 단가 측면에서 최저를 기록했어요. 굉장히 적자 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적자 되는 아이템들을 이제 공급하지 않은 부분에 인해 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단가를 다시 좀 원복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매출이 그런 요인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얼 유심도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유심의 용량이 커지면서 이제 ASP가 높아졌는데요. 아까 10개까지 번호를 좀 탑재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10개 파는 거 1개 파는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 ASP가 많이 높아지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10개 휴대폰에 내가 휴대폰을 바꾸면 자기가 심카드를 기존에 있던 걸 꽂든가 아니면 신규로 심카드를 사야 됩니다. 근데 신카드 사는 거하고 번호를 여러 개 받는 거하고는 다른 컨셉이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유심에는 번호의 개수의 용량에 따라서
번호의 숫자는 제한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 번호를 추가할 때마다 고객한테 3,000원을 받으면 그 3,000원을 채워하는 모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제가 보기에는 맥스 한 3개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웨어러블하고 자동차 쪽에서 사실은 이제 뭐 특히 자동차 쪽에는 L사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L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S사 같은 경우도 건별로 언제든지 우리가 제휴가 가능한 경우. LP에는 아마 그 L사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S사하고도 다른 쪽에서는 또 할 수 있죠. 홈 프로덕트 쪽에서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중국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NXP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뭐 M&A도 하고 중국의 BOE가 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제 끄기 시작했다 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NXP 카드가 그 독점적으로 칩이 중국에 좀 공급되면서 코나가 상당히 좀 베니핏을 누리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코나의 지위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 반도체 업체들하고 좀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중국의 반도체 시장 커지면서 코나가 좀 어떤 입지가 좀 될지 궁금합니다. NXP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혜택을 받았다. 그것도 맞습니다. NXP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뭐 스마트한 정부라 NXP한테 본의 아닌 독점을 주면서 NXP의 그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 이전하는 일부 그런 물리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들이 지금 현재 듀얼 인터페이스 관련된 칩들에 대해 개발을 거의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능이나 뭐 퍼포먼스는 아직 삼성에 비해서는 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률이 불과 30%가 되는 칩도 중국 정부가 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NXP 공급하는 금융카드 시장하고 그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그 공급하는 시장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소셜 카드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컨택 베이스의 소셜 카드를 없애고 소셜 카드에서 금융 기능을 탑재한 카드는 소셜 카드는 원래 중국 로컬 업체만 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금융 기능을 탑재해서 가는 거는 중국 반도체 회사의 비즈니스가 되고 있고요. 코나아이가 지금 중국에는 세 개의 메인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통팡하고 그 다음에 화다하고 화오하고 다땅 4개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2개 반도체 회사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이미 다음 달이면 아마 OS가 다 개발이 끝나서 아마 4,000성의 소셜 카드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는 OS 벤더를 필요로 하고 중국의 OS 벤더들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하고 전략적인 어느 한 군데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 회사가 중국의 로컬 업체보다 퀄리티가 있고 안정된 OS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지만이 이 반도체 회사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서 코나아이를 선정을 해서 제가 지난달에 중국 그쪽 CEO하고 협력하는 거를 협의를 하고 왔고 그 이후로 양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면 제품이 나올 거고 6월달 경에는 아마 그
4천장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을까 시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저희하고 중국에 그 시장할 때 지금 협의되고 있는 거는 반도체 회사가 판매했을 때는 매출을 저희가 잡고 거기다 플러스 OS 라이센스비를 얹혀서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저희가 파는 경우에는 기존에 칩을 사오고 저희가 가격 형식을 저희가 정해서 중국 업체들한테 파는 두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시가 넘어서요. 이것으로 하나의 1분기 경영 채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보신대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